위기 관리 핵심이 시드 맞, 배분입니다. 네.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로 가장 손쉽게 성공하는 거는 좀 장기 우상향 자산에다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가장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팔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 우상향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은 잃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 부동산 되게 많이 반등하고 다시 정고점 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측면에서는. 최근에 저는 그 토스 창업자분의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95%가 운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 100% 운에 다 의존했냐? 아니래요. 그 운이 올 때까지 거기서 버티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운을 음, 만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트레이딩도 네. 오래 버티고 있다 보면 상승장을 만나서 돈을 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버텨 있어야 음, 된다는 음, 거잖아요. 이런 게 참 그러니까 그 팽돌림인가요?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 음, 나는 음,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네. 이런 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성공이나 여러 면에서 좀 맞닿아 있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어제도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1년 안에 큰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음, 음, 현실을 직시하고 초보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음, 중요하다. 예, 돈 버는 건 5년 후에 벌면 되지 않냐. 네. 5년 안에 음, 부자 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매매하다 보면은. 근데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가 돈 못 버는 이유가 1년 안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그래. 아, 그래서 알트에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끌어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끝이 그럼 당연히 대부분 안 좋죠.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도 1년 안에 성공한 거라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무너지는 뒤를 게. 못 봐요. 네, 네. 맞아요. 네. 거의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저 위기 관리, 이번에 시드 배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 배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시드 배분을 대부분 시드를 다 넣는 이유가 단기간에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죠. 그래서 몇 번 실제 실행이 되는데 결국에 이거를 가지고 장기 싸움을 해야지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장에 음, 결국에 한 1%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결국에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런 자금들이 1%로 다 모이는 거죠. 결국에 살아남는 그 일부 1%가 그 시드를 다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게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네. 같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세 명도 같은 시장의 참여자잖아요. 돈이 그쵸. 누구는 이렇게 성정 쌤 돈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죠? 네, 네, 포지션에 네. 따라서 이게 맞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직접 주고받진 않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려면 시드를 잘 배분해서 장기간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누구나 시드를 다 넣어서 그 수익도 봤다가 손실도 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빨리 전환해서 아,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그냥 기존 방식대로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 승자는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거를 이제 계속 위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게 그 뭐 1, 2년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구나. 음. 이 음.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이 결국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한 6권 정도 추세 추종 책들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추세 추종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 음, 다루는데 가장 핵심이 이 사실 위기 관리 핵심이 이 시드 배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절을 1, 2% 수준에서 자르라고 했잖아요. 예, 음, 예, 이게 예. 시세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사실 변동성 측정이에요. 음, 그걸 N값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음, 하루에 최근 뭐 한 20일 동안 이동 평균이죠, 일종의. 음, 하루에 변동폭을 평균 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6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뭐 한 1000달러 정도 움직인다 하면 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틀이 누적되면은 그러면 손절이 나가게 되잖아요. 예, 예, 음, 예. 근데 그걸로 손절을 했을 때 내 전체 시드에서 1% 이내가 되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10분의 1만 투자를 하는 음, 거죠. 예를 들어 음. 시드에. 네,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크면은 시드를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음, 그래야 타격이 좀 적으니까. 변동성이 작으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넣어도 괜찮겠죠. 상대적으로 음, 안전하니까. 음, 이런 식으로 시드를 배분하면서 이게 네, 위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가장 큰 알트에 전 재산을 다 아, 몰빵하잖아요.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네, 네. 벌면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아, 사실 네, 저는 끝이 정해져 있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투자를 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성으로 이렇게 정립된 이론이고, 그러니까 전략이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을 너무 동기어진 식으로 음. 단기간에 그거를 필살기처럼 써보고 안 되면은 졌다 이렇게 죽었다 네, 게임처럼 네. P0 음. 로그아웃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이 전략에는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가이드가 네. 네. 최소 뭐 얼마 동안은 해야 된다. 음. 손절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음, 된다. 근데 저도 대부분 안 지켰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음. 걸 봐도 적용할 때. 음, 그러니까 네, 하루님이 2017년에 뛰어들어서 2021년에 그래도 큰 돈을 벌었잖아요. 10억 이상을 네. 벌었으니까. 근데 그 핵심이 어찌됐든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맞아요.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다는 게 핵심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년에 한 번쯤은 큰 상승장이 오니까 그때 음. 돈을 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음. 일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0%벌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50%는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네. 1년에 또 이제 10%벌 수 있는 전략,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이게 좀 길게 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길게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막 팔잖아요. 내가 못 버티고 팔면은 저도 너무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딱 판 날만 편해요. 음. 마음이. 그 판 직후만 이제 나 더 이상 마이너스 안 봐도 된다. 음. 그리고 더 떨어지면은 내심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도 좀 빨리 손절해 해가지고 맞아요. 마이너스 뭐 1000만 원 될 거 마이너스 500으로 막았네 이러면서 또 기분이 음.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기간이 얼마 안 가요. 한 2, 음. 3일 가다가 이게 또 이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안해지죠, 내심.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다가 제가 팔았던 가격이 금세 오고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오고 이러면 진짜 그땐 진짜 멘붕 오거든요. 음. 막 자책을 엄청 많이 해요. 스스로를 공격해 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음, 물타기를 분할 매수라고 하죠.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기법이 있고, 손절을 하는 기법이 있고 한데, 대부분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손절하고 나오고 그러네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나름 쌀 때 이렇게 저가 매수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통은 이럴 때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막 크게 오를 때 남들 아, 사서 돈 벌었다고 할 때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나는 아 이제 장기 보유할 거야 라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으로 요때 꼭 장기 보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떨어져도 아 나는 뭐 3, 4년 가져갈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막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으악 하는 순간에는 아 이거는 그래 손절도 중요해 이렇게 끊어내야 돼 하면 아, 계속 손절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 전략도 없이 들어와서 사실 충동 구매한 거잖아요. 누가 돈 벌었다 하니까. 음, 중동 구매해서 들어와서는 가격이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음, 음, 가격이 빠졌을 뿐인데 음,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손절을 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보통의 투자자인 것 같거든요. 음, 장기 투자할 거면 절대적으로 쌀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노관심일 때 요럴 때 매수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음, 고점에서 살 거였으면 이거는 좀 손절 라인을 갖고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돌파 매매에 샀다. 이건 좀 지금 안 와닿을 테니까 예를 들어 나스닥을 볼게요. 와, 나스닥을 나스닥 진짜. 네, 지금 뭐 음,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네, 지금 타이밍에 샀다고 치면 손절 라인 진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가지고 오르면 계속 가져가되 여기를 빠지면은 네, 마이너스 1% 수준에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 요 교점을 재돌파할 때 그때 또 매수하는 거죠. 음, 또 떨어지면은 여기 손절하고 세네 번 하고 이건 장점이 나중에 이렇게 고점이니까 크게 물릴 수 있잖아요. 음, 이걸 피할 수 있잖아요. 음, 이 기법 자체가 완전히 진짜 다르거든요. 음.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건 많으니까 섞어서 씁니다.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이제 횡보해서 위아래로 계속 털리다 보면은 음, 한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완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손절 나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롱이든 숏이든 한쪽으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도박을 음, 하는. 예. 롱이야 슛이나 골라. 예, 나중에는 음, 물려도 아,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되고 음, 숏이어도 아, 아니야. 내려갈 거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게 여기서 이것도 또 터틀 트레이딩과 반대로 되는 전략인데 롱이랑 숏이랑 해서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요. 맞아요. 네. 음, 손실은 길게 가져가요. 왜냐면 이게 존버하니까. 네, 손실을 확정짓기 싫거든요. 네. 완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때 좋은 가격에 샀잖아요. 뭐 저는 뭐 6만 2천 달러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20%막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아 제발 본전만 와라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네. 여기 딱 오면은 플러스 1%만 돼도 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내가 맞아요.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네. 받았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하죠. 근데 하지만 상승은 보통 이게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뒤에 수익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그럼 존버 왜 한 거야? 1% 먹으려고 존버한 건가? 아니,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작에 자르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을 애초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마이너스 15% 버티다가 본전이 와서 아, 그래. 내가 좀 마이너스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몇 년을 물렸어. 아니면 음, 내가 이걸 버텼는데 이 정도 공포는 버텼는데 나는 먹을 자격 있어 하고 버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다시 재차하락해서 아예 지하실을 뚫고 가는 경험도 있을 음, 거예요. 네, 매매하시다 보면. 그 두려움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반복하면은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본절에 가면은 매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이 와가지고 이제 미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막 여러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음. 거야. 이 전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끼기에
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말고 진짜 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극소수고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로 가장 손쉽게 성공하는 거는 좀 장기 우상향 자산에다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가장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어. 팔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마 좀 지금까지 전략을 보통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손절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를 원래 전반적인 투자 원칙을 좀 적용해 보면 결국에 네, 이것도 시드 관리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은데 이거를 짧게 가져가느냐, 뭐 음, 자주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런 건데 네, 보통 사람들은 투자에 시간을 많이 못 쓰잖아요. 음. 막 계속 써야지 되는 사람들은 짧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보통 오래 급전으로 가지, 많이. 예.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시드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의 시세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급락하면 정리하고 이러면서 돈을 결국 못 버는데 음, 그러면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시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서 그걸 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이. 그럼 뭐 내가 진짜 강심장에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넣어도 되죠. 뭐 90% 빠져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못 견디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금액이 들어가면 저는 그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드가 내가 뭐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은 괜찮잖아요. 네, 근데 1억을 다 넣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1억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음, 10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1억을 넣어 놓으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0억에서 네, 1억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장기로 가져간다는 것, 특히 비트코인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다 너무 왔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못 음, 견뎌서 이제 이건 아닌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결국 음. 그것도 시드 관리니까 이게 변동성이 밑으로 많이 크다는 건 위로도 또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반대로. 네, 그 시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고. 음. 그럼 그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어쨌거나. 음, 그러면 근데 이 좋은 시장에서 내가 변동성만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드인가? 그것만 음, 해놓으면 저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진 자들은 많이 빠져도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진짜 별 사건이 아닌 게 되거든요. 음. 근데 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분들은 못 견디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음.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에 음. 내가 모든 걸 쏟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고 안 돼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리하게 되거든요. 다른 아, 기회를 찾아서 뭔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심리적인 압박을 못 버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게 들어가면 위기 관리에서 시드 배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드를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똑같이 적용해서 장기 투자자도 적용을 하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텨내고 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위기 관리 지금 네. 3번까지 있는데 4번에 장기 우상향 자산도 들어가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주변에 혹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부동산으로 잃은 사람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망한 사람은 못 봤는데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이 봤다.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향 자산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면은 잃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 부동산 되게 많이 반등하고 뭐 다시 정고점 음, 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측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우량 자산이에요. 우량 자산에 투자할 거라면은 그러면 지금 이런 흔들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걸 버틸 수 있으면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 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단기적인 음. 리스크를 피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너무 매몰되지는 음,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 관리 이야기가 꼭 코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음, 음, 음. 그렇죠. 저는 네. 저는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는데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게 가장 쉽습니다. 난이도가 맞아요. 맞아요. 가장 쉬워요. 네, 그리고 아까 대니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변동성이 크면 그냥 시드 크기를 줄이면 돼요. 이게 맞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처음 보면은 이 시드 크기 잡는 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가 되게 음, 강조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다 맞, 위험 관리예요. 맞습니다. 네. 예, 심리 투자 법칙인가? 예, 거기도 그것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이런 위험 관리 관련된 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투자하는 게 보통의 맞아요. 경우잖아요. 네네. 네, 좀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책들을 읽어보고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면 음, 우리 투자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네. 투자 수명이 길어지면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음, 높아지고 이게 핵심인 것 네. 같아요. 네. 그 심리투자 법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좋은 트레이더의 덕목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 통제다. 네. 맞아요. 근데 그 감정 통제를 잘 하려면은 우상향 자산에 투자해야 내가 감정이 덜 휘둘려요. 쉽게 음, 말해서 지금 비트에 물려 있는 것과 알트에 물려 있는 거의 그 감정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상향 자산에 투자한다는 게 왜 난이도가 낮냐면은 내가 덜 불안합니다. 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예, 저도 비트이더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데도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우상향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었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다 결국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기 관리 중에서 그 우리 이제 심리 투자 법칙 책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분의 저자는 위기 관리에서 강조하는 게 2%, 음, 2% 규칙이 있어요. 그 네네. 규칙을 지키는 건데 그 2% 규칙이 뭐냐면 그 지금 트레이딩 1회 할 때 내 계좌의 그 전체 잔액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음, 한번 트레이딩에 참여한다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에 어떤 포지션 들어갈 때 전체 자산의 2%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지? 이렇게 하는데 네. 그죠? 전체 자산의 2%라고? 그럼 내가 1억이면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해서 언제 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좀 법칙을 가지고 아무튼 시드 배분을 잘하는 사람이 음,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뭐 음,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그런 어떤 규칙, 원리를 따라내려고 좀 흉내를 하는 거죠. 여기서 2% 법칙을 가면 나는 최소한 한 10%를 잡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하면서 자산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럼 자산의 1,000만 원의 2%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포지션 들어가거나 뭐 투자를 할 때 2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그럼 네. 10%가 빠졌을 때 20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 손절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 정도는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거죠. 10% 이내에서. 음. 그럼 내 총자산에서는 한 2%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네, 네, 손실 제한을. 그러니까 그쵸. 이 책은 트레이더 등을 매일 트레이딩 하니까 음, 하루에도 트레이딩을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그 한 번 트레이딩 포지션 들어갈 때 전체 계좌 2%니까 네. 거기서 뭐 손절 라인도 있고 또 있죠. 따로. 음, 그러니까 그 전체로 보면 결국에 2% 들어간다는 것은 2%를 잃을 거를 감안하고 거기서 또 손절 라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거를 트레이더들은 계속 여러 번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시드가 결국에 많이 남아 있어야지 내가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보존할 수 있듯이 일반 투자도 똑같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더라도 내가 그게 뭐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죠. 분할 네. 매수가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뭐 2천만 원씩 분할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시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왔으면 어떻게 보면 전고점에서 시작했더라도 조금씩 해왔으면 지금 같은 기회는 또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그 시드를 다 넣은 사람보다는 만약에 네.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개인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조금 장기적으로 시드를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규칙에서. 네. 네. 그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오는 책들 좀 제가 좋았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 책에 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랑 너무 적절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싼값에 처분하고 나면 왜 시장은 반등하는가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 네. 제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 약간. 네. 이제 오를 거예요. 제가 팔았거든요. 네, 저도 막 뒤에 누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군중은 다 마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시장에 있는 뭐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동시에 처분한답니다. 동시에. 음, 그래서 나는 다를 거라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뭐 경력이 있고 뭐 시대가 다르고 뭐 또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는데 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무섭고 팔면은 누군가는 또 거기에서 못 버티고 파는 자리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저께가 그랬죠. 어저께가. 그렇죠, 음, 그렇죠. 어제서부터 지금 그래도 한 4, 5% 반등을 음,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딱 그런 자리였고 앞으로도 음, 길게 보면은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느꼈고 이 매도 광풍이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낙관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딱 이 좋은 예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 서울 부동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는 분위기가 꽤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막 연일 막 어디 뭐 일부가 정고점을 넘긴다더라 음,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들이 몇 억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낙관주의가 오고 있고 실제로 뉴스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집을 다시 사고 싶다가 60%가 넘었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은 안 그랬단 말이죠, 음,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결국 이거 두려움은 잊혀져요. 음, 그리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네. 이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압감에 시달리면은 책에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개인은 독립성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타인을 모방하거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신호는 저는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제 혼자 결정을 하고 군중과 같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힘들 건데 이런 때일수록 군중과 많이 이렇게 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군중은 결국 이 가격에 많이 따라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군중도 바뀝니다. 오늘 되게 트레이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런 심리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이지만 이참에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 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